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 들면 무릎은 아픈 거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셔도 통증은 분명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사례와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 사시는 67세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단만 오르면 아프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서 불편함이 컸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며 그냥 넘기셨고 심해지자 병원 약을 간혹 드셨습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찜질을 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를 줄이고 의자 스쿼트를 배우고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을 더했습니다. 저녁에는 온찜질을 하고 식사 습관을 조절해 체중도 조금 줄였습니다. 두세 달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아침에 뻣뻣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주에 사시는 71세 이정자 어머님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파스를 붙이고 약을 드시며 버텼습니다. 손줄을 안아줄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이 어머님은 바닥에서 무릎 꿇는 습관을 의자 생활로 바꾸고 하루 5분 온찜질,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세 달쯤 지나자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고 손줄을 얹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충남 홍성의 65세 김동수 어르신입니다. 농사일을 오래 하셔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시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약국 파스와 침 치료로 그때그때 버텼지만 밤의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작업 자세를 조절하고 의자에서 쉴 때마다 가벼운 스쿼트와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 온찜질도 꾸준히 더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논밭일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집에서 가능한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번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시고 발은 어깨의 너비, 발끝은 정면을 봅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까지만 내려갔다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10회 1세트, 익숙해지면 2세트까지 늘리세요. 통증이 있다면 앉았다 일어나기 대신 반만 앉는 동작으로 범위를 줄이세요. 손은 의자 팔걸이나 앞으로 뻗어서 균형을 잡습니다. 허리는 둥글게 말지 말고 가슴을 펴는 느낌으로 중립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온찜질입니다. 저녁에 TV 보실 때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준비하세요. 무릎 위에 올리고 10분 정도 유지합니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얇은 수건을 한 겹 꼭 덮어주세요. 붓기나 열감이 있으면 온찜질 대신 냉찜질을 하세요. 냉찜질은 10분 이내로 피부가 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찜질 전후로 무릎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은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앞쪽 무릎을 굽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뒤, 다리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이 상태로 30초 유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허벅지 뒤 스트레칭은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당김이 느껴지면 30초 유지합니다. 호흡은 절대 참지 말고 천천히 내쉬세요. 통증이 아닌 당긴 감각 정도면 적절합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는 가능한 피해주세요. 식탁 사용과 의자 생활로 동작을 바꾸면 하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는 날에는 중간중간 앉아서 무릎을 쉬게 하세요. 신발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발에 잘 맞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은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내리며 통증이 심하면 한 계단씩 2발로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5kg만 줄어도 무릎 하중이 유의하게 감소합니다.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보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바꾸세요. 저녁 간식 줄이기, 밥 한두 숟가락 덜기,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물이나 차로 대체해 보세요. 하루 20분 걷기를 주 5일 목표로 두고 걷기 전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덧붙이면 더 좋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통증이 있는데 운동을 계속해도 될까요? 심한 통증, 붓기, 열감이 갑자기 생기면 운동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가벼운 불편함이라면 범위를 줄이거나 반복을 줄여서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하루에 얼마나 할까요? 처음엔 5분으로 시작해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꾸준함입니다. 이제 잊지 않고 실천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알람입니다. 아침 식사 후, 저녁 뉴스 전처럼 고정된 시간에 핸드폰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둘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달력이나 수첩에 오늘 한 루틴을 표시해 두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배우자나 손주와 같이 하면 더 즐겁고 빼먹지 않게 됩니다. 넷째, 연결 습관입니다. 이를 닦은 뒤 스쿼트 10회, 드라마 보면서 온찜질 10분처럼 일상과 연결하세요. 다섯째, 무리 금지. 항상 통증 없는 범위, 천천히 규칙적으로 몸의 신호를 잘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분의 사례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무릎 통증은 충분히 완화됩니다. 작은 5분이 내일의 편안함을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경험과 질문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